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국 최초로 주 4일 근무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누가 대상이 되고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는지,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LA 시장 선거에 도전한 후보들의 지지율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릭 카루소와 캐런 베스 후보의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라디오 코리아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 4일 근무제를 추진하자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죠. 네, AB 2932 법안입니다. 현재 주 40시간 일하는 근무 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벨 가든스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크리스티나 가르시아와 또 산호세를 지역구로 하는 역시 민주당의 에반 로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겁니다. 이 리버사이드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연방 하원의원도 비슷한 변화를 위한 법안 상정을 했었는데요. 네. 그건 공정근로기준법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연방 차원의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에서 주 차원으로 주 4일 근무제 법안이 마련된 건 캘리포니아주가 최초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법안이 확정돼 시행이 되면 캘리포니아주 노동자 모든 노동자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네, 최소 직원 500명 이상을 둔 캘리포니아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에 따르면 직원 최소 500명 이상 되는 기업이 2,600개 있고요. 예. 직원 수로는 36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외가 있는데요. 네. 노조가 있는 직장이나 단체 교섭 협약이 체결된 곳은 이 주 4일 근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이 법안에 따르면 근무 시간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의 섹션 510 조항에 적힌 주 40시간 근무를 32시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주 32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오버타임, 급여의 최소 1.5배로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네. 지금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받는 오버타임 지급이 32시간 이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버타임 1.5배는 그대로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 4일제로 바뀌게 되면은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네네. 혹시 월급을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예. 저희 라디오 코리아도 주 4일제 근무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했던 게 너네 월급 깎이느냐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월급 깎이지 않았고요. 이 법안에서도 역시 그 내용이 담겼습니다. 근무 시간 줄어든다고 해서 기업들이 직원의 급여를 인하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니 주 4일제로 근무시킨다고 하면서 월급을 깎는다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네.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주 4일제 근무제를 시행했을 때 기대되는 베네핏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이렇게 줄어든 근무 시간 제도를 시행한 곳을 살펴보면요. 아이슬란드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선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 주에 35시간 또는 36시간 일하는 근무제를 시험적으로 도입했는데요. 아이슬란드 근로자 약 1%를 대상으로 해서 급여를 깎지 않은 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시험한 대다수 직장들에서 생산성, 서비스는 똑같이 유지된 동시에 직원들의 웰빙은 급격하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웰빙 측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포함됐는데, 예를 들면 스트레스, 번아웃, 건강, 그리고 일과 라이프의 조화인 이른바 워라밸 등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이슬란드는 이 같은 시험적인 제도를 한 후에 본격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네, 이제는 아이슬란드의 최소 86% 일터에서 이렇게 보다 줄어든 근무 시간 적용했거나 예. 아니면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법안을 이번에 발의한 에반 로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나 아니면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보다 줄어든 근무 시간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전략을 시도한 많은 회사들에서 한층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연성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반대할 만한 직원은 없는 만큼 회사들에선 보다 많은 직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하지만 장점만 있을 수는 없고 또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선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의 애슐리 호프먼 정책 담당자는 이 법안에 따라서 노동 비용이 추가되는 점,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그것도 직원 한 명당 한 주 급여 최소 10%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솟는 노동 비용을 과연 감당할 만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을까? 거의 없다면서 이제 이 노동 비용은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높은 비용 가운데 하나인데 이미 이유는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자칫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안 좋은 영향이 끼칠 전망도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앞서 근무 시간이 줄면 이제 지원자들이 많아지면서 기업들에서는 채용하는 데 있어 좀 더 수월할 것이다 이런 예. 얘기가 나왔는데 네. 호프먼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치솟는 노동 비용에 기업들이 채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신입사원 뽑는 자리도 지금보다 감소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엔 그 캘리포니아주 고용 성장도 한층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타격과 공급망 비용 상승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데 더 큰 부담이 추가되는 것으로 이 호프먼, 이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 측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인 영향이 의도치 않았던 다른 여파까지 불러올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지켜보죠 뭐. 근데 모든 거는 이 실시를 해서 시행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게 다 또 정상화로 바뀌어가죠. 그렇죠. 6일 근무에서 5일 근무로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아, 그랬군요. 그럼요. 지금 또 이제 4일 근무 가면은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컴플레인도 나오고 뭐 기업들은 나는 누구 죽이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네. 가다가 보면은 또 네. 모든 게 다 정상화가 됩니다. 주 4일 근무하니까 박현경 기자는 어떻습니까? 직원의 입장에서.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네.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확실히 덜 피곤하고 좀 더 일할 때 능률이 오른다는 올라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리고 얼굴에 보이는 피로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얼굴이 많이 이뻐지셨어요. 네, 네.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해졌어요. 네.